아직 시간은 어떻게 저희가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지금 복구 중에 있는데 지금 비가 많이 와서 침수돼가지고 언제나 이렇게 복구를 드리고 일단 집에 가야 되는데 버스가 한 5대, 6대 정도 아예 못 움직여가지고 또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계속 기다리고 있거든요. 4시간 정도? 그냥 위급해요. 여기 어떤 조치를 취해줘야 돼. 여기 사람들 다 위험해요. 78년 만에 처음으로 그런 소리 들렸어. 내가 이래도 역전의 용사, 월남전 참전 용사인데 월남에서도 그런 소리 내가 못 들어봤어. 예, 사실상의 호우특보입니다. 오늘 뉴스탑10은 바로 1위부터 만나봐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 지역 강수량이 관측사상 최고치, 그러니까 100여 년 만의 물폭탄이었습니다. 어제 오늘 도로 곳곳이 물에 잠기면서 큰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지금도 다시 빗방울이 굵어지고 있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요,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현재 이 시각 서울 곳곳의 CCTV 영상부터 보겠습니다. 반포대교가 먼저입니다. 여기 세빛둥둥성이 보이고 한강변도 뿌연 흙탕물이 좀 많이 한강 둔치로 올라온 느낌입니다. 어젯밤에 특히 이 서울 강남 지역 서초 이 시각 반포대교 주변이 호우가 집중됐던 곳인데 일단 올림픽대교는 일단 통제가 되지 않고 퇴근길 무렵이 시작됐습니다만 일단 빗방울이 좀 굵어진다는 얘기도 들려오고 있어요. 이 시각 세빛 둥둥섬 반포대교 모습이었습니다. 다음은 어디입니까? 다음은 바로 양재천의 모습입니다. 단순히 눈으로 보시기에도 일단 그 물살이 좀 빠르고 나무가 어느 절반 정도까지 차 있는 모습, 육안으로 봐도 조금씩 빗방울이 굵어지는 게 여러분도 느끼실 수 있을 텐데요. 앞서 반포대교 그리고 양재천의 모습까지 만나봤다면 또 한 곳, 이곳도 어제 집중호우가 있었습니다. 바로 노들섬입니다. 여기가 가장 지금 비가 많이 오는 것 같아요. 노들섬. 그리고 동작구도 어제 고지대임에도 불구하고 비 피해가 많았고 비가 꽤 많이 쏟아졌었기 때문에 글쎄요, 지금 이 시각 노들섬을 보면 오늘 오전까지만 해도 어젯밤만큼의 비는 쏟아지지 않아서 이제 조금 잠잠해지는 거 아닌가 다소 마음을 쓸어내렸었는데 이 시각 노들섬의 CCTV를 보면 다시 빗방울이 굵어지는 거를 확연히 느낄 수가 있습니다. 더 많이 오면 안 되는데요. 다시 좀 스튜디오로 돌아오겠습니다. 공식 집계된 사망자 수는 총 8명, 실존 7명이고 부상자 9명입니다. 이재민이 이제 400명 가까이 됐고 실제로 지금 인명피해는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어서 실종자가 있기 때문에 좀 더 눈여겨봐야 되겠는데요. 제일 중요한 건 이 시각 기상 상황일 겁니다. 먼저 정재경 캐스터에게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앞서 지금 노들섬 화면만 봐도 빗방울이 굵어지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기상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도 많은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번 비는 계속해서 강수대가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이 전국, 특히나 중부를 중심으로 많은 비를 뿌릴 예정인데요. 예. 현재 호우특보는요, 수도권과 강원에 내려져 있고요. 특히 수도권에는 호우특보, 호우경보가 내려져 있는 상황입니다. 예. 여기에 호우예비특보도 현재 발표된 상황입니다. 충청과 전북 북부에 내려져 있는 만큼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께서는 계속해서 특보 또는 호우에 대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서 5시 30분 현재 비구름 사진이 지나갔는데 보니까 화면 한번 다시 한번 보여주겠어요? 여전히 붉은색 주변이 그 수도권 서울 중심으로 이제 쭉쭉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제 그러면 모레까지도 최대 300mm가 더 올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우선은 일단 내일까지 큰 비가 이어지겠고요. 이 비는 계속해서 국지적인 호우의 특성을 갖는 만큼 이 해당 지역에서는 계속해서 대비를 해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러면 누적 강수량이 어느 정도 됐는지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아서요. 진하게 표시된 부분이 어젯밤에 집중적으로 호우가 내린 이 부분입니다. 특히 동작구 신대방동 같은 경우는 420
6mm가 내렸고 서초 400mm, 강남 380mm. 근데 정재현 캐스터 보니까 서울 같은 서울인데도 저쪽 강서 쪽하고 서초 쪽은 200mm가 넘게 차이 나고요. 이런 부분이 앞으로도 좀 지속이 되는 겁니까? 집중호우가 지역별로, 권역별로 내리는 부분이요? 네, 맞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번 호우, 이번 장마, 가을 장마의 특징은요. 국지적으로 한 곳에 집중된다는 점입니다. 예. 지금 보시면 어젯밤 서울에 시간당 100mm가 넘는 강한 비가 퍼부었고요. 예. 또 이 80년 만에 기록적인 폭우인데다 8월 한 달 동안 내릴 양이 모두 내린 셈이 되었습니다. 맞아요. 예. 특히 어제 자정부터 오늘 3시까지의 서울 지역별 최근 누적 강수량인데요. 네. 보시다시피 동작구와 서초구에 가장 많은 양이 집중됐고요. 뿐만 아니라 강남구, 송파구에 이어서 서쪽의 구로구와 북쪽의 용산구까지도 300mm 안팎의 매우 많은 비가 내렸습니다. 예. 화면을 다시 볼게요. 앞서 노들섬 지금 현장 화면 보고 왔는데 대략적으로 지금 노들섬이 이쪽 주변이니까 지금 이 비가 많은 곳에 또 다시 비가 많이 내리면 모레까지 또 최대 300mm 얘기가 나오고 있으니까요. 지금 이 시각 노들섬인데 더 각별히 비 피해 없도록 유의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시각 노들섬입니다. 그러면 어제 오늘 상황, 비 피해 상황, 흡사 전쟁터를 방불케 했던 서울 강남으로 지금부터 하나씩 가보겠습니다. 이 대한민국 최고 부천인 강남이 정말 많은 비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는데요. 사실 오늘 출근길부터 아수라장이었습니다. 특히 차량, 그러니까 침수된 차량, 두고 나온 차량 이걸로 좀 어제 오늘 많이 도로가 아수라장이 됐었는데요. 일단 승지현 의원님, 네네. 대략 강남에서만 2,000여 대 정도가 지금 차주들이 차를 버리고 일단은 비를 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어젯밤에 연출이 됐죠. 사실 제가 어제 9시 한 40분쯤 강남역에서 사실 이제 저 대치동 쪽으로 넘어가고 있는데 어제 차량을 운전하신 모든 운전자분은 같이 경험을 하셨겠지만 그 상황에서 자칫 자동차 안에 있다가는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는 순간이 있었기 때문에 차량을 놓고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사실 차량이 이제 침수가 되었었기 때문에 다음날 아침에 이제 보면 그 차량이 그냥 재난 현장 같이 이렇게 차량이 널브러져 있는 모습들이 많이 보였습니다. 저 화면이네요. 저 오늘 아침 화면들. 저 뭐 방금 양재천도 우리 회사 그냥 우리 회사라고 말씀드릴게요. 우리 회사 앞쪽에 있는 쪽이라서 차량들이 뭐 거의 대부분 저런 상태였는데요. 한 5,000여 대가 지금 저런 어떤 침수 피해가 컸고 저 중에서 많은 차량이 또 하필이면 외제 차량들이 많아서 약 1,000대 이상 그 손해가 이제 1,000대 이상이 침수되었고 차값만 한 700여억 원 정도 손해가 발생했다라고 합니다. 근데 일단 시청자들이 제일 알아야 될 건 만약에 물이 차오르고 본인이 차 안에 있다. 그러면 가장 기본 원리 첫 번째는 시동을 끄고 일단 비를 피하는 게 먼저입니까? 세 가지 정도로 나누어서 좀 말씀드릴게요. 이걸 저도 운전하는 저희 입장에서 어제 제가 그걸 적용하지 못했기 때문에 과연 이런 말씀드리는 게 그 순간에 어떠한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세 가지 정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동차 바퀴의 2분의 1까지는 자동차는 안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서는 그 물이 없는 쪽으로 차량을 틀어서 서행해서 빠져나오는 게 중요하고 바퀴 절반까지는 괜찮다. 절반까지는 괜찮은데 바퀴 3분의 2 정도 도로면 여기부터 굉장히 위험한데 제가 알고 있는 자동차 상식 오늘 저 전문가들한테 여쭤보니까 자동차 배기구 쪽으로 물이 들어올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순간에는 가속 페달을 밟으면서 빨리 그 순간을 빠져나와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건 전기차에 있는 부분이죠. 배터리팩하고 커넥터 부분에 방수 기능이 있기는 있지만 그 배터리팩 안에 만약에 물이 들어오면 전원이 차단될 수 있기 때문에 그때 중요한 거는 전원이 차단되면 문이 닫힐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기차 운행하시는 분은 만약 혹시 비가 온다면 좀 다급하시지 않는 상황에서는 문을 열어놓고 운전하시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바퀴 절반까지 찼을 때까지는 괜찮은데 그 이상이 되면 고지대로 이동하고 이런 기본적인 원리를 꼭 염두에 둬야 된다 이 말씀이시죠? 그렇죠. 당황한 순간이기 때문에 그걸 놓칠 수 있는데 머릿속에 꼭 기억하시고 운전하시면 좋겠습니다. 전기차도 뭐 우리가 걱정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근데 지금 지금 강남에 아침에 그 출근길 아수라장이 됐던 벌어진 차들 보면 보험은 어떻게 적용받는 건지 이 부분 제가 제 주변에서 참 많이 물어보더라고요.
사실 자차 보험이 들었으면 보험을 받을 수 있는 부분들은 분명히 열려져 있을 것입니다. 예. 다만 그거보다는 침수 피해에 대한 특약이 맺어져 있으면 보험이 더 받을 수는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보험이 조금 더 할증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지금 자동차 침수 대신 피해자분들께서는 자동차 보험에 자차 보험이 있는지 아니면 차량 단독 사고에 대한 손해보상을 들고 있는지를 확인하셔서 보험 처리를 하시면 될 것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저 침수차 영상과 사진들을 보니까 어젯밤에 강남 지역, 특히 호우가 집중된 이 지역에 얼마나 전쟁터를 방불케 한 상황이었는지가 좀 짐작이 됩니다. 사실 서울의 강남 이런 대형 침수는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11년 전에도 있었고요. 이후로도 비가 오면 크고 작은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저희가 과거 목소리 잠시 준비했습니다. 친구 만나러 왔는데 비가 너무 많이 와서 근데 거의 바퀴가 되게 많이 잠겼었던 것 같고 차도 엄청 그래서 막혔었던 것 같아요. 소나기처럼 막 쏟아지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배출하는데 시간이 있으니까 잠시 물이 고였던 거고요. 예, 반포천의 유역 분리터널은 시간당 85mm까지 강우 처리가 가능한데 근데 지금 어제는 100mm 넘게 시간당 왔으니까 뭐 이 속수무책이었고 훌쩍 넘는 폭우가 집중이 되면서 근데 이현정 의원님 네. 일단 강남 지역이 강남역 특히 지금 하면 역삼역보다도 지대가 한 10m 정도가 낮기 때문에 항상 침수우려가 있어서 서울시에서도 항상 준비를 했던 그곳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2011년도인가요? 그때도 이제 한번 이런 큰 사고가 이 홍수가 있어서 여러 가지 이제 그때도 이 강남역 사거리가 완전히 침수된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금 강남 쪽 이쪽 역하고 이제 서초역 부분에 보면 이 항아리 모양으로 돼 있어요. 이게 쭉 가다가 이렇게 푹 꺼지는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예. 보면 강남역 같은 경우는 이제 주변역보다 한 10m 정도 낮습니다. 근데 또 서초역은 여기보다 더 13m 정도 더 낮아요. 그래서 비가 집중적으로 올 경우에 물이 전부 다 이쪽으로 한 곳으로 모일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당시에도 오세훈 시장 예전 오세훈 시장 시절에 그때도 이제 대심도 이 빗물 터널 이런 것들을 이제 만들어서 서울 지역에 한 8군데 정도 만들어서 빗물을 좀 저장할 수 있는 시설들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이제 계획을 세웠었는데 예. 박원순 시장 들어오면서 이 계획들이 이제 저쪽 신월동 쪽에만 이제 그게 추진이 됐었고 나머지는 대충 이 그 추진 자체가 잘 안 됐습니다. 양천 쪽만 조금 그렇게 보완이 그렇습니다.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 강남역 중심으로 해서 한 1조 4천억 정도 들어서 현재 한 80mm 정도 시간당 이쪽에 이제 맞는 정도의 이제 그 시설들 했었는데 예. 이거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이 강남대로 하수관로 설치가 조금 오류가 있었고 또 반포천 상류 부분의 통수 능력이 상당히 부족을 해서 사실상 여기가 이제 기능 자체를 제대로 못하는 측면도 있고 또 이렇게 정말 110몇 년 만에 지금 집중적으로 내린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강남지에 가지고 있는 지형적인 어떤 특성에다가 지금 10여 년 동안 이쪽 지역에 제대로 된 지금 이 저류 시설 자체가 확보되지 못하기 때문에 예. 저런 사태가 또 반복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영상은 서초 옆쪽에 있는 동작 이수역 무정차로 통과하는 스크린도 보였고요. 저렇게 글쎄요 폭포수라는 표현이 적절한지 모르겠습니다만 역 주변 천장도 물이 넘치면서 뜯어지고 어제 이수역 참 그리고 지금 역류하는 모습도 만나봤고요. 그 최병무 의원님. 네. 뭐 14m 낮은 지대라는 강남역 얘기 이거야 뭐 어제 오늘 일도 아닌데 뭐 잠시 뒤에 오세훈 시장이나 뭐 윤 대통령 얘기도 해보겠습니다만 이 항아리 지형을 보완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이번에도 또 안 됐다면 앞으로 또 어떤 대책이 또 필요할지 이것도 좀 꼬집어야 되는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시간당 85mm 정도의 그 대처할 수 있는 그 시설을 만들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이 정도면은 충분히 대처가 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그런 시설을 만들었었는데 지금 이제 시간당 100mm 이상이 오니까 저거 가지고서도 뭐 대책이 안 된다 뭐 이런 지적이 있는 거죠. 근데 앞으로도 만약에 이런 천재에 가까운 그 어떤 그 비가 내리는 상황이 벌어진다면 지금 현재 있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의 대책만 가지고서는 굉장히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라고 보여지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무한정 저런 뭐 토목 공사를 좀 벌일 수도 없는 것이고 라고 본다면 우리가 현재 어떤 기상 상황에 과학적으로 예측할 수 있는 기준 뭐 이런 것들을 맞춰서 특히 강남 같은 경우는 뭐 제가 그 부근에 살기 때문에 아는데 저 진흥 아파트 사거리가 옛날부터 계속 문제가 되던 지역이었거든요. 예.
뭐 저긴 비만 조금만 오더라도 항상 왜냐하면 역삼역부터 또는 이 왼쪽에는 저 서초역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그 지역이 워낙 저지대입니다. 진흥아파트 사거리. 진흥아파트 사거리라는 데가요. 예. 이번에도 바로 문제가 된 곳이 그 진흥아파트 사거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 지역에 그 2015년에 뭐 1차 지금 얘기하는 그 이제 빗물 처리 시설을 해놨는데 그게 이제 용량이 지금 도저히 감당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죠. 예. 거기에 아마 이제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또 추가로 그 지역에 뭔가를 하고 또 저쪽 대치동 같은 데도 이제 비슷한 그 현상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마 그런 몇 군데 정도를 그 조치를 하면 될 것이고 사실은 이 그 1988년인가도 강남에 또 한번 수해가 난 적이 있었어요. 아, 2010년 말고도 그 전에도 있었는데 그때는 잠원동하고 풍납동이 있었거든요. 근데 풍납동까지. 그때도 이제 그 우수 처리 시설을 만드는 바람에 지금은 그 지역에서는 그런 얘기가 안 나오잖아요. 그런 걸 보면 역시 뭐 결국은 미리 대비하는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제 논현동 저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저렇게 전쟁터를 방불케했던 강남에서도 유독 눈에 띄는 영상 하나가 있었는데요. 바로 이 장면이 온라인에서 많이 화제가 됐습니다. 이 건물 바로 앞인데요. 저거 누군가는 노아의 방주라는 표현까지 쓰던데 저 건물은 어떤 사연이 있길래 저렇게 물 셀 틈 없는 방어가 이루어진 그렇죠. 겁니까? 사실 별천지인 거잖아요. 예. 사실 왼쪽에는 너무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있는데 안쪽에 있는 그 건물 안쪽은 전혀 지금 피해를 입지 않는데 건물은 94년에 완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4년 이후에 사실 침수 피해를 본 적이 없다고 하는데 예. 그 앞에 물이 나오는 그 앞에 그 문에 어떤 장치를 했는가 하면 2012년쯤 3천만 원 정도를 들여가지고 방수문을 더 튼튼하게 보강을 했다. 그래서 2011년 홍수 때도 피해가 없었고 예. 더 튼튼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지금 현재도 문제가 없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 빌딩 관계자 측은 침수 피해를 본 적이 94년 이후에도 없고 3천만 원을 들여서 방수문을 더 튼튼하게 보강한다. 그런데 사실 일반 아무리 뭐 빌딩을 갖고 있는 건물주라고 하더라도 이런 정도의 방수 시설을 하는 게 쉬운 그 방법은 또 아니잖아요. 절대 아니죠. 뭐 그 건물주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따라서 그 건물에 살고 있는 사람들의 안전이 지켜질 수 있는 부분이고 사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자연의 어떤 힘 때문에 막지 못한 부분은 분명히 있을 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자연재해보다 한 발자국 인간이 더 많이 보완하고 더 많이 대비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앞으로 기후변화가 있으면 더더욱 이런 현상은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한 발자국 앞서서 국가와 사회와 모든 사람들이 일심동체가 돼서 준비해야 된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남의 저 빌딩만 살아남았다는 얘기가 온라인상에서도 많았는데 또 하나